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소화, 그리고 영양소 흡수까지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이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배부르고 행복한 기분이 들지만 과연 그 음식 속의 모든 영양소가 우리 몸에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핵심 성분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귀중한 영양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넘어 똑똑하게 먹고 제대로 흡수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 음식물이 영양소로 변하는 마법. 소화 과정.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처음부터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큼지막한 고기 한 조각이나 밥알 한 톨이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음식물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영양소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큰 건물을 허물어 작은 벽돌과 시멘트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적 소화. 입에서 음식물을 씹고 위장에서 위액과 섞여 죽처럼 만들고 소장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내용물을 섞는 과정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섞어서 화학적 소화가 더 잘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화학적 소화. 소화 효소들이 작용하여 음식물의 거대한 분자들을 화학적으로 더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음식물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입에서 시작된 소화는 식도를 거쳐 위,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특정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들이 분비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시작합니다. 위, 위산과 펩신이 단백질 소화를 시작합니다. 소장, 췌장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소화 효소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소장의 벽에서도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최종적인 소화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음식물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분해됩니다. B. 우리 몸에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핵심 영양소들.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들은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세대 거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이라는 미량 영양소, 그리고 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내며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에너지의 원천. 탄수화물이 단당류, 즉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우리가 밥, 빵, 면과 같은 곡물을 섭취하면 이들은 모두 복잡한 형태의 탄수화물, 다당류입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 점차 작은 단위로 쪼개져 최종적으로는 단당류 형태로 흡수됩니다. 포도당, 글루코스.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혈액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과당, 프룩토스.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단당류입니다.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간에서 대사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갈락토스. 유당, 젖당의 구성 성분입니다. 유당은 소장에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러한 단당류들은 주로 소장의 융털에 있는 흡수 세포를 통해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후 간으로 이동합니다. 2. 몸의 건축 재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고기, 생선, 콩,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 복잡한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미노산. 우리 몸에는 약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으며 이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모든 단백질, 근육,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을 만듭니다. 이 중 9가지는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 혈액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어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에너지 저장고이자 세포막 구성 성분.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지방은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영양소입니다. 식용유, 견과류, 육류의 지방 등에 들어있는 지방, 트리글리세리드는 소화 과정을 거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형태로 분해됩니다. 지방산. 지방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길이에 따라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 긴 사슬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 융털에서 흡수된 후 대부분은 다시 트리글리세리드 형태로 재합성되어 림프관을 통해 운반된 후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일부 짧은 사슬, 지방산은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도 합니다. 지방은 세포막 구성, 호르몬 생성, 지용성 비타민 흡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생체 기능 조절자. 비타민, 지용성 및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효소 활동에 관여하여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뉩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지방과 함께 흡수됩니다. 지방이 없는 식사를 할 경우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될 수 있어 과다 섭취 시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B군, C. 물에 녹기 때문에 흡수된 후 남는 양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교적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적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운반됩니다. 5. 몸의 구성 요소이자 조절자. 무기질, 미네랄. 무기질 역시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소량으로도 우리 몸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며 신경 기능과 근육 수축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관여합니다. 다량 무기질.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황 등 비교적 많은 양이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미량 무기질. 철, 아연, 구리, 요오드, 셀레늄, 망간 등 매우 적은 양이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이온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흡수율은 무기질의 종류, 몸의 필요량, 다른 음식 성분과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생명의 근원. 물. 물은 영양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모든 생명 활동의 필수 매개체이며 영양소와 산소 운반,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등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물.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며 일부는 대장에서 흡수됩니다. C. 똑똑하게 먹고 제대로 흡수하기. 효율적인 영양소 흡수 방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잘 씹기. 소화의 첫 단추는 바로 입입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잘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효소와의 접촉 면적 확대. 음식물을 잘게 부수면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져 효율적인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액 분비 촉진. 음식물을 씹는 행위는 침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음 단계인 위와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도 활성화시킵니다. 위장 부담 감소. 잘 씹지 않은 음식물은 위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씹어 음식물을 죽처럼 만드는 습관은 모든 영양소의 효율적인 흡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2. 다양한 영양소 조합, 시너지 효과 활용하기. 특정 영양소들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를 활용하면 더 적은 양으로도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C. 시금치나 렌틸콩 등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렌지, 키위, 피망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비타민 D가 충분해야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버섯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지방. 이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만 몸에 흡수됩니다. 샐러드에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당근, 시금치를 넣을 때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함께 뿌려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커큐민, 강황과 후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처럼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식단을 구성하면 훨씬 효율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3. 장 건강, 영양소 흡수의 핵심. 소장은 영양소가 흡수되는 주된 장소입니다. 소장의 표면은 수많은 융털로 덮여 있어 흡수 면적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은 영양소 흡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균 증식. 장 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효소 분비를 돕고 장벽의 건강을 유지하며 일부 비타민 K, B군을 합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장 건강을 관리하세요. 섬유질 섭취. 충분한 섬유질 섭취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용성 섬유질은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누수 증후군 관리. 장벽이 손상되어 틈이 생기는 장 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흡수되어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 가공식품, 과도한 스트레스 등 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장은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4. 가공식품 줄이기, 자연식품 위주로. 가공식품은 영양소 함량이 낮고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첨가물이 많으며 나트륨과 설탕 함량이 높아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식품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생체 이용률.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가공식품이나 영양제보다 우리 몸이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를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영양소의 균형. 자연식품은 단순히 특정 영양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다양한 보조 성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살코기 등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5. 올바른 조리법 선택. 조리 방법도 영양소의 파괴와 흡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열은 피하기.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해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너무 오래 데치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찜, 볶음, 생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활용.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흡수를 위한 조리.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비타민 A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분 소화. 밥이나 감자 같은 전분류는 익혀 먹어야 소화 효소가 쉽게 작용하여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6.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영양소 운반, 흡수, 노폐물 배출 등 모든 생체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화액 분비가 원활하지 않고 영양소 흡수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건강한 소화 흡수를 위한 기본입니다. 7.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는 소화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운동이 저해되고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여 소화 불량이나 영양소 흡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 운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 오해와 진실. 영양제는 만능일까? 많은 분들이 식사만으로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영양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필요량이 늘어나는 경우 임신, 특정 질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결코 음식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음식의 복합성. 음식물은 단순히 특정 영양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과 섬유질 등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이러한 복합성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생체 이용률. 앞서 언급했듯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영양제보다 우리 몸이 더 잘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의 위험.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일부 미네랄은 과다 섭취 시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농축된 형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다양한 자연식품을 통한 균형 잡힌 식단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 똑똑한 식생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영양소로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생명의 마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영양소들이 흡수되는지, 그리고 이 귀한 영양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잘 씹는 습관, 영양소 시너지 활용, 장 건강관리, 자연식품 섭취,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 선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똑똑한 식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